네, 3월 27일 관심종목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크게 움직임이 뭐 이렇다 할 건 없었지만 어제 관심 종목들 중에서 오늘 급등한 종목도 나왔고 또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코멘트를 남겨드린 종목들에서 오늘 급등도 추가적인 상승 부분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수익들 좀 내시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제 구독자 5,000명이 되면 종목 추천도 드려보려고 하니까 처음 오신 분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먼저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고가 놀이성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아일랜드 갭 만든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뭐 현재 지금 옆으로 기는 부분들은 특별하게 의미 있다 보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같이 최근에 이제 큰 종목들이 올라가는 부분들에서 올라가는 거라 가지고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소외되는 느낌을 갖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고점 놀이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5%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그래도 에코프로가 오늘 5% 정도 올라와 줬고 이 부분을 알테오젠이나 HLB가 망가진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쇄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종목 섹터로 봤을 때는 이제 지수는 이제 고가 놀이성 움직임이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사실 별 의미 없다 지금은 별 의미가 없고 또 바닥주가 강세가 이제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강세에 있는 종목들이 하나씩 나오는 거죠. 근데 다만 듣보 애들 듣도 보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좀 올라오는 그러니까 잡주 개별주 장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대형주라든지 큰 섹터들이 좀 약간 쉬는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닥권에서 기존에 강했던 끼있던 섹터 같은 경우는 계속 관심을 주자. 어제 말씀드린 엔터나 웹툰 그 다음에 뭐 게임 뭐 바이오 뭐 이렇게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바닥권에 있는 바이오 쪽에서는 반등 부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어제 있는 종목들 중에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바닥권의 엔터 쪽을 본다면 SMCNC가 오늘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해서 거래량이 괄목할 만한 거래량이 지금 최근 기준에선 나왔죠. 여기서 터졌던 거래량 부분들보다는 못 미치는 되게 작은 거래량이지만 앞으로 이제 바닥권을 잡아주느냐는 이 거래가 일단 살려져 있는 부분이고 오늘 시간에서는 1.6% 정도 밀려있는 부분이고 근데 다만 이제 바닥권에서 어쨌든 양봉 시그널이 떴으니까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YG 플러스 같은 경우도 오늘 큰 흐름은 없었지만 오늘 오히려 하이브나 SM 같은 경우는 어제 오르고 하이브가 오늘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SM 같은 엔터주들도 지속적으로 좀 관찰을 좀 해봐야 되고 바닥권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을 대충 사서는 지금 시장에서는 좀 어려우니까 좀 눌림이라든지 이평선이라든지 관점을 갖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웹툰 쪽에서는 오늘 계속 지금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핑거 스토리 오쪽 화면착에 제가 없었네요. 핑거 스토리 같은 경우가 지금 어쨌든 메이저 위에 올라온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거래량이 이거를 넘는 거래량이 아니더라도 거래량이 어쨌든 유지가 되면서 올라오는 부분이라면 이번에 한번 이제 고가를 넘기는 형태 박스권을 탈피하는 시도를 할 거라고 보고 좀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도 오늘 4% 정도 올랐어요. 어제 관심주 게임 쪽에서는 일단 이 정도만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게임주에서는 원래 올라갈 때 각각 올라가는 편이고 특징적으로 얘가 대장이다 라고 할 게 없는데 사실 위메이드가 대장이긴 한데 위메이드 쪽은 코인 쪽에 물이 타버려서 게임 쪽으로 본다면 이제 데브시스터즈를 일단 좀 보고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새로 보이는 이제 부분들에서 그래서 엔터 게임 웹툰 뭐 이쪽 부분들은 좀 참고해서 가져가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바이오니아 정도 바이오니아 정도가 일단 흐름이 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고가를 34,500원, 이제 34,500원, 35,000원대를 넘기느냐 이름으로 봐야겠지만 단기 평선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한번 눌러주는 부분들이 오히려 나온다면은 오히려 이제 쌍바닥 구간, 이제 그 정도 구간으로 좀 만들어지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바로 들어가면 바로 들어 올리는 부분들은 나온다면은, 나오진 않을, 바로 들지는 못할 것 같은데, 이제 바로 들은 부분이 나온다면은 뭐 중간중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HLB나 알테오젠이 망가지고 나서 이제 레고캠 바이오 같은 오후장에 올리고 시간에도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일은 레고펜 바이오나 이제 ABL 바이오, 뭐 그리고 최근에 급등했다가 좀 눌리고 있는 바이넥스 정도가 일단 관심주 유지를 해야 하는 바이오 쪽의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업종주 쪽에 이제 대형주나 이런 쪽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 넥스원 계속 잘 가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신규 접근보다는 어쨌든 보유자의 영역 구간으로 있으니까 흐름만 체크하는 식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진엔텍 어제 21선 구간 지지 여부 가격적인 부분 말씀드렸는데 오늘 10% 정도 급등을 보였고요. 위에 윗꼬리를 달면서 단기적으로 5일선의 저항을 맞고 있는데, 흐름이 며칠 동안 이제 유지되면서 돌려주는지, 여기서 돌려준다면 어쨌든 바닥권에서 이제 튕겨 올라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지하는 그림이 될 수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전기주들 LS 일렉트릭, 그 다음에 일진전기, 재룡전기, 저도 이제 재룡전기를 오늘 수익을 좀 많이 냈는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시가 갭 들고 이제 수급 부분들 나오는 거 체크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11선 구간, 이것도 그렇고 효성중공업도 계속 보고 있던 게 그거잖아요. 11선 구간을 타는 구간이 생기거나 수급 들어오면은 매수 부분들을 체크하면 단기적으로 좀 급등이나 양봉이 좀 기다리고 있다. 테크인 같은 경우도 오늘까지도 양봉이 나오면서 이거 뭐 그냥 뭐 작전하는 것도 아니고 상한가를 한 번도 가지 않는 상태에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려오는데, 결국에 하늘을 찌르는 봉 하나가 지금 나와야지 이건 끝날 것 같습니다. 뭐 그 날이 나오는 날이 있으면은 단타 정도 뭐 보는 거, 그 위에 그 이상에 대한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이나 이제 지금 보이는 것 중에 오늘 새로 보이는 거는 이제 AI 쪽, 이제 뭐 폴라리스 AI, 그 다음에 이스트 소프트, 한글과 컴퓨터, 뭐 요 정도 일단 체포 쪽이나 이런 쪽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봇주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 뭐 다 계속적으로 보고는 있고, 추세가 지금 망가지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어쨌든 이평선 11선 구간이라서 내일 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일도 막 11선이 깨지고 내려온다면 정말 재미없다. 로봇주를 만약 해야 된다면은 뭐 그래도 탄력이 있는 삼익 THK가 좋을 것 같아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 갤러리아 기존에 있던 저점 자리 구간이 오늘 밀리면서 이제 밀려 내려가고 있으니까 1,400원대 좀 지지하는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제주은행이 오늘 수급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와 가지고 거의 10%까지 올라 수익 좀 많이 냈는데, 일부를 좀 뭐 보고 이제 남겨두고 있는데도 다 밀려 가지고 거의 이제 수익이 10%까지 났던 게 어쨌든 빠진 거죠. 거의 많이 밀려 내려왔고, 단가가 이게 좋으니까 보고 있는 건데, 추가적인 흐름들, 은행 쪽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를 뭐 계속 관심으로 넣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KB금융이나 신한지주나 뭐 원래 예전에는 은행주가 한번 달릴 때 은행주가 달리는 뭐 2006년 7년 뭐 이럴 때 같은 경우는 뭐 대구은행, 그러니까 지금 DGB라든지 전북은행, JB 뭐 이런 쪽에 굉장히 좀 강했었는데, 최근에 움직임은 너무 아직까지 무리가 좀 있어 보이고, 그리고 또 하나금융기주나 이런 종목도 같은 경우는 기대 수익률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제주은행을 보고 있는 건데, 이놈은 한번 올려치면은 그걸 다 밀어내는 특징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올라오면 좀 팔고 뭐 하는 부분들로. 근데 이제 움직일 때 보면 이제 올라올 때, 양봉 같은 경우가 이제 올라올 때 거래량이 엄청나게 붙고, 여기서 이제 올라올 때 거래량이 붙다가 빠질 때는 거래가 확 죽어버려가지고 다 밀어내요. 이렇게까지 신기하게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이것도 올려칠 때 거래량이 엄청나게 붙다가 밀려 있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올렸다가 그 다음에 고가에서 밀리면서 거래 죽으면서 다시 밀리는. 그래서 밀릴 때는 정말 얼마 안 되는 거래량으로 밀리면서, 어쨌든 결국에 이제 주가가 위로 올라와서 14,000원을 돌파하는 구간이 나와야지 이게 결국 지금 하는 짓거리들이 매집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지만, 일단은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 상태로 이 양봉만 지켜내준 형태가 유지가 되면은 일단은 양호하게 긍정적으로 보고 시세를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뭐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반등이 나오는 부분들을 노린다 하더라도 뭐 기대 수익률이 좀 적기 때문에 좀 피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뭐 코세스 같은 경우는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뭐 테크잉, 엑시콘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보려고 생각하는데 오늘 시간에 8%나 떴죠.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지금 21선에서 21선, 10선, 5일선 만들면서 꽈배기 만들면서 기고 있는 거죠. 횡보 기간이 좀 더 필요하다 보이고요. 한 번 더 이제 횡보 기간의 구간에서 아래 저가를 지켜내는 흐름이 유지가 된다면 공략해 볼 만한 이제 종목이라고 봅니다. 이제 가온칩스, 네오셈, 오늘 YIK도 넣긴 했는데 네페스아크, QRT, AD 테크놀로지 다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반등 구간을 한번 노려볼 만한 구간이다 하는 부분에서 지금 양봉을 띄워놨어요. 양봉을 띄워놓고 아래 꼬리 달리고 하는 부분들은 이쁜데, 이제 앞으로 이제 며칠 동안 이 구간에 이제 어제 지지가 됐었던 구간을 유지를 시켜주고 버텨내는지, 여기서 그냥 바로 또 들어버리면은 뭐 추격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 쪽에 에코앤드림, 내일 되게 중요한 자리라 가지고 내일 한번 체크를 오전장에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이 들어온다면은 한번 담아봐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솔브레인, 에캠, 필에너지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이슈가 나오면서 시가 갭 들고 이렇게 음봉으로 밀어버렸는데, 굉장히 이 두 개의 음봉은 기분 나쁜 음봉이거든요. 근데 기분 나쁜 음봉인데 가격대는 또 지켜주고 스물스물 다시 또 올라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제 패턴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본다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패턴이 되고 있는 거라서, 만약 이게 올려치면 한번 한 템포 레벨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피레노지도 단기 공략자분들은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 내일 에코프로 HN이랑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는 내일 갭을 들고 또 수급이 나온다면 좀 볼 수 있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11선 구간의 쌍바닥 정도. 요즘에는 이런 패턴들이 이제 갭 들고 나서 올라가는 형태가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오늘 뭐 재룡전기나 LS 일렉트릭, 일진전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안 나온다면 좀 쉬는 거니까, 쉬게 되면 그러니까 11선을 깨고 내려오는 이 가격대를 깨고 나온다 그러면 좀 쉬는 걸로 지켜보고, 물론 돌파가 나오는 부분에서 수급이 들어온다면 단기적인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에코프로 H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는 내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가 오늘 에코프로도 반등이 좀 나왔는데, 직전 저가권, 그 다음에 기존의 양봉이 나왔던 자리와 지지했던 자리가 지금 깨놨어요. 깨놓고 시간에도 살짝 좀 밀렸는데, 일단은 아래 꼬리를 달고 있는 거라서 이렇게 한번 밀렸다가 지금 이 이평선을 이런 식으로 만들면서 좀 밀리고 있죠. 지금 다른 종목들 오늘 올라간 재룡전기라든지 이런 급등했던 효성중공업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올린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리는데, 이건 정반대로 이평선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려 내려가는 거죠. 추가적인 하락 부분들이 만약 내일 개파락 해가지고 떨어진다, 거래량이 붙는다면은 추가적으로 봤을 때 뭐 요 정도는 더 빠질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극적으로 내일 11선을 돌파하는 회복이 나온다면 좀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 거래량이 빠지면서 좀 밀린다면, 이것도 보통 놈이 아니었잖아요. 보통 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죽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아래 구간에서 내일 흐름이 회복하는 부분들이 아니라면
좀 더 밀리는 구간에서 이제 10만원대 초반권에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이제 바닥 구간에 23,500원이라는 자리가 지금 24,000원이라는 자리가 지금 첫 상한가 자리잖아요. LS 머티리얼즈도 보통 놈 아니었죠. 그리고 좀 다 계단식으로 좀 밀려 내려왔고 지금 쌍바닥을 잡아주는 그림이 나온다면 여기서 이제 반전 모색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신규주들 기존에 강했던 신규주들 중에서 요 두 개 정도는 일단 며칠 동안 지켜보면서 타이밍이 나오는지 한번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관심 종목 주저리 또 한번 떠들어 봤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또 오래 걸렸네요. 오늘 좋은 밤 되시고 또 다음번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